자, 오늘 이제 지금부터 전해드릴 뉴스가 오늘의 사실 메인 뉴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세력들이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진짜 힘겹게 지금 국민의힘을 다 잡고서는 지방선거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막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지금 쪼개져 가지고 정청래파, 이재명파 지금 거의 쪼개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 상황들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 그런 행위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는 것, 아주 어떻게 보면 엄중하게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네. 또 친한기까지 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절연을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대해서 전한길 강사가 귀국해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윤 어게인과 함께 할 거냐 말 거냐 빨리 답해라 막 이렇게 압박까지 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장동혁 대표가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 변하지 않았고 나만 믿고 다 따라와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제 방송에서 윤 어게인으로는 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굉장히 많은 소란스레가 오고 갔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또 윤 어게인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네. 이번 지방선거를 예.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이번 예.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 입법과 행정, 네. 그리고 사법부를 겁박해서 사실상 자기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중지시켰는데 예. 아예 대놓고 삭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민주당 의원 한 70여 명이 이재명 재판 공소 취소한다고 소위 말해서 지금 아예 공개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법부를 뒤흔들어 가지고 사법부도 자기네들이 접수해서 이재명 무죄로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 중앙 권력에 이제 지방 권력까지 뺏기면 사법부가 그렇게 어떻습니까? 단단하지 않습니다. 검찰도 접수됐잖아요. 예. 특검도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방 선거까지 지게 되면 대한민국 표현에 거칠 수 있지만 거덜납니다. 절대 그러면 질 수 없는 그런 선거다. 우리가 이 지방 선거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 절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과했죠. 그리고 저도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민주당이 30번에 가까운 탄핵, 예.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내란 아닙니까? 국가기관을 사실상 무력화시켜서. 그런데 헌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법부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에 대해서는 푸는 게 맞지 않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수 정당으로서 저희 입장에서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화나죠. 너무나 열받습니다. 예. 그때 제대로 싸워서 민주당의 30번에 남는 탄핵,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행안부 장관, 법사위원장, 방통위원장, 예. 그렇게 절단낼 때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참 답답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 지방선거를 이기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죠. 지방선거를 이겨서 이재명이 흔들려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재판 진행되고 네. 이재명 끌어내릴 수 있고 거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학교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동의하는 사람과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윤어게인 관련해서 김민수 최고가 규정한 거는 바라본 건 이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잘하는 게 프레임이잖아요. 극우,
여러분이 극우입니까? 여러분이 내란 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몇 가지 단어로 왜소화시키는 겁니다. 규정을 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프레임이라는 게 상대가 던진 그 프레임 안에서 싸우게 되면 100점 100패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김민수 최고가 그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절실함을 가지고 윤 어게인 하지만 예. 국민들이나 아니면 저쪽에서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하면 이게 확장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답답하시고 아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관철시킬 생각해야지 예. 왜 그러느냐 하는데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여러분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그걸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그 상황 속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고요. 저도 뭐 KBS 기자를 20년 가까이 했지만 제가 진짜 정치라는 이 영역에 대해서 제가 이쪽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평론가의 관점이 아니라 제가 플레이어잖아요. 예. 플레이어는 뭐냐? 최선을 지향하지만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답답하고 이 길로 가야 되지만 더 큰 나쁜 놈, 더 큰 거악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작은 차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 넉 달 남았습니다. 예. 넉 달 안에 이걸 반전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맨날 이재명 얼굴 보고 김민석 얼굴 보고 정청래 얼굴 보고 좋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현실적인 방법이 뭘까? 그래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울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기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 참 그 장동혁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요. 전환길 강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윤 어게인의 뭐 직함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환길 강사가 이제 귀국하자마자 윤 어게인과 함께할지 안 할지 3일 만에 답해라 하면서 장동혁 대표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물론 뭐 윤 어게인도 굉장히 그동안 열심히 싸웠던 걸 인정을 하는데 이걸 어떤 자격으로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향해서 3일 안에 답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지 일단 좀 의심이 그러니까 좀 의문이 좀 우선적으로 들었고요. 저는 전환길 강사의 저랑 생각하는 부분이 비슷한 면이 있고 방법상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현실적으로 지방선거는 이기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기고 싶겠죠. 그런데 그래야죠. 저는 그 말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무력감을 느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이요. 본인 죄를 지었는데 재판을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잖아요. 그럼 다 분노해서 지금 광장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뭐냐면 저희가 좀 더 잘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정확히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을 했으니까. 이준석 당시 당대표하고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껄핏하면 막 집 나갔잖아요. 저희가 찾으러 갔죠. 그때 적지 않은 분들이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준석 없어도 되는데 왜 굳이 찾으러 가느냐. 그런데 저희가 잘 안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승리했죠. 그리고 지지율도 오르고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거를 위해서 때로는 더 나쁜 놈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개인 혼자 살고자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동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급한 게 뭔지를 빨리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한 해 한 해가 넘어갈 때마다 110조씩 국채를 발행해서 쓰는 겁니다. 지금 관세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노란봉투법 이제 현실화되잖아요. 3월부터 시작이죠. 아니
다른 것도 떠나서 지금 특검을 했는데 특검이 뭡니까? 전 믿지는 않지만 특검 후보를 추천했는데 이재명 심기를 거슬렸다고 예. 화를 내니까 당대표라는 사람이 머리 숙여 읊조리잖아요. 아니 특검 후보가 이재명의 심기에 거슬리면 나쁜 사람이고 그 이재명 관련해서 변호했던 사람들은 배지 달고 대통령실에 있고 장차관들 하고 이게 나라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선거라는 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지방선거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환길 선생님들은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아니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 경력도 오래되고 네. 지금 실제로도 이제 서울시정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당원 중에 한 명인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너무 윤석열 대통령을 잘라내야지만 네. 그래야지만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장동혁 대표를 되게 압박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양할 수 있지만 예, 잘 예. 보십시오. 이재명 한미 동맹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뭐 지금 문재인 정부 예. 때 파탄난 한미 동맹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복원했죠. 멋지게 복원시켰죠.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셔틀웨건 10여 년 만에 복원시켰죠. 그다음에 원전 어떻습니까? 지금 AI 시대에 있어서 원전 생태계를 안 했으면 예. 큰일 났습니다. 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라 원전 전력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뒤늦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때 했던 원전 계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지금 사법부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머물라고 절연이고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민주당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왜 여기에서 민주당 프레임 싸워야 되냐고. 객관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그 프레임을 고스란히 가져다 상대 우리 동료를 타겟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여기에 머물지 말자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싸우다 보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이재명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아니 이재명이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버리면은 진짜 남는 거 아무것도 없게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 관련해 가지고 오늘 장동혁 대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예. 그러면서 지금 4번 서울시장하고 이제 5번째 도전하기 때문에 내가 서울시장 관련해서 이렇게 했고 앞으로 마지막으로 하는데 뭘 하겠다. 자기의 어떤 얘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서울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예. 뉴페이스를 가지고 같이 경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동혁 대표도 사람인지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예. 전반적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일정 부분 못 들은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세훈 시장도 제가 볼 때 요 얘기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변화와 이 쇄신이라는 그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지방선거 이기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본인의 워딩도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까요? 전환길 강사 같은 경우에는 또 바로 자기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전화를 줬다. 그러면서 윤 어게인하고 결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김민수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윤 어게인과 완전히 결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방선거가 너무 중요하니까 지방선거까지 승리하기 위한 어떤 선거 전략 차원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윤 어게인이라는 표현이 네. 민주당이 생각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규정하는 덮어씌우는 거다. 덮어 씌우는 프레임이다. 프레임과 예. 전환길 강사가 생각하는 윤 어게인이 틀린 것 같아요. 아, 그게 다르구나. 그게 다 예, 다른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전환길 강사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네. 분명히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 그래 부정선거 관련해서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동의하진 않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걸 밝히자 얘기하는 사람을 너무나 쉽게 극우로 몰거거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 말에 너무 매이지 말자는 거고요. 예. 저는 김민수 최고가 했던 얘기는 결국은 장동혁 대표와 지금의 장동혁 지도부를 믿어달라는 거 같고요.
믿는 거에 있어서 기준점이 뭡니까?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징계를 관철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당내에서도 되게 말들이 많습니다. 예. 이거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만 단호하게 문제가 있으니까 정리하고 가자는 거잖아요.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이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안에서 차이를 너무 극대화하지 말고 정치라는 것 자체가 차이에 대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민주당도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융합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재명과 문재인의 손을 잡고 윤석열 정부를 공략하고 박근혜 정부를 공략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약간의 그 차이를 가지고 너는 내 말을 뭐 안 들었으니까 답변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우리의 지지를 처리할 거야. 이거는 너무 좀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환길 강사의 장점도 있고 예.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 관군과 의병이라는 그런 표현이 그 전당대회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전환길 강사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분들이 예. 전환길 강사의 사람들이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펜앤마이크를 보고 있지만 예. 우리가 여러분에 대해서 펜앤마이크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 지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이 이재명으로 인해서 저쪽 산으로 가고 있고 나라가 속된 말로 거덜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거를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분들이 같이 하고 이 생각을 공유하는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더 큰 틀에서 전환길 강사는 장동혁 대표에게 내 편, 네 편이냐 이거를 따지지 마시고 예. 장동혁 대표는 100만 당원 국민이 지금 110만이 넘지 않습니까?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싸움할 때 누구의 깃발 하에서 싸우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전 냉정하게 보면 그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일종의 도구인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이기려고 목숨 우리가 걸어서 이기기 진심을 위해서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 사람이요. 저도 이제 당협위원장을 하다 보면 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다양한 의견이 붙습니다. 예.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실 그건 뭡니까?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사랑하고 그 단기전에서 끝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 하나된 마음을 예.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 국민의힘 부족하지만 예.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힘을 주셔야 됩니다. 뭐 마음에 안 들고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쯤 위치가 되는 분들이 나서 가지고 대표를 흔드는 모습을 일반 국민들이 뭐 어떻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당은 말이야 맨날 자기네들 손으로 뽑아놓고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하고 당대표 맨날 쳐내고 그런 당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준석 같은 그런 사람들은 개혁신당에서는 또 나와가지고 국힘 지도부는 앞에서는 윤절연을 외치고 뒤에서는 뭐 포옹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좀 이렇게 뭐랄까요 꼬는 그런 발언까지 나오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결국은 요 관련해서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예. 왜 우리가 급한에 어울려줘야 되냐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키워드로 우리를 규정하면서 선거 공학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저희를 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 댓글도 보면 예. 여러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표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이 우리가 여기 모인다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펜앤마이크에 누구보다도 진짜 같은 마음 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려보려고 여기 그렇죠. 모이신 근데 거죠. 지금 과정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견이 있다 보니까 실망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나시는 분이 있겠지만 예. 이 과정에 대해서 몇 개월 지났을 때 6월 달에 진짜 누가 웃을 수 있느냐. 아니 다 떠나서 여러분 지방선거 지면요 대책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예. 지금도 국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뭐 주식 오르니까 내 돈 차지도 않고 부동산 오르면 세금 더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저쪽이 잘하는 게 현란한 선전선동이잖아요. 아니 관세 보십시오. 개판으로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열받아 있잖아요. 그래서 25% 전 세계적으로 관세 협상을 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문제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25로 딱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그럼 이거 진짜 난리 난 경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선거부터 우리가 반격의 서막을 보여줘야 된다. 예,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댓글창에서 참 많은 얘기들 하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우리가 우리끼리 싸울 때가 절대 아니고 너는 내 편이냐 아니냐 그거 갖고 따질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재명과 민주당을 막아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김기용 대변인이나 저희 패널마이크가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민주당도 만만치 않은 지금 내용을 좀 겪고 있는데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일단 설 때까지는 없어라는 걸로 결론냈다고 하더군요. 제가 볼 때 정청래가 네. 실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김어준이요 어제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하는데 조국혁신당 후보를 추천을 했잖아요. 예. 추천을 해서 임명을 했는데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렇게 임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자기 대장동 관련해서 김성태 변호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김어준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관련해서 이성윤 의원이 방송에 나갔습니다. 나왔죠. 그랬더니 쫙 듣더니 호들갑 떨지 말고 그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 이른바 친명계에 대해서 아니 할 사람을 했구만 뭐가 문제야 호들갑 떨지 말고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예. 이재명이 열받았는데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럼 든든한 뒷배가 김어준이 괜찮고 정청래 가 그냥 가 예. 이랬는데 제가 볼 때 꼬리를 내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이쪽은 김어준, 유시민, 문재인, 정청래 여기가 있고 이쪽 한쪽은 노골적으로 김민석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친명계 이현주 뭐 그쪽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2023년 이재명이 당대표 시절에 어떻습니까? 칼을 들어가지고 비명을 다 소위 말해서 친문을 쳤습니다. 예. 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당한 사람은 여기에서 밀리면 또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아는 거죠. 예, 그래서 1인 1표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이른바 친청 개딸 과정에서도 정청래 청딸하고 이재명의 명딸이 있는데 청딸이 좀 더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국회의원까지 12명 딱 데려와서 해볼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늘 상황 보면서 정청래가 꼬리를 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후퇴고요. 개딸 소유권을 놓고 개싸움을 벌였는데 지금은 일단 후퇴하지만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는 누가 하느냐? 개딸들이 뽑거든요. 개딸들이. 이번에 그렇게 그렇죠. 1인 1표로 바뀌었지 1인 않습니까? 1표로. 예. 그래서 결국은 정청래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됐고 두 번째는 지금 김어준도 이미 발톱을 드러냈잖아요. 예. 김어준이 호들갑 떨 필요 없다 그 얘기도 했지만 엊그저께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면서 김혜경 씨라고 했습니다. 예. 김혜경 씨.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그거를 이제 뭐 없습니다. 감출 것도 없고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살벌하게 될 거다. 그러면 참 선거라는 게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해서 저희가 잘나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현실은 상대가 오만하거나 상대가 헛발질해서 무너지면서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제가 희망이나 그냥 희망 고문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하고 잘 뭉치면 저쪽은요 지금 잿밥에 가 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습니다. 이미 포스트 이재명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진짜 중요한 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이제 댓글창에서 계속 뭐 누가 뭐 좋니 많니 막 그런 얘기들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아까 뭐 박성규 평론가 나오셔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손잡고서 정말 동북아시아에 저 우뚝 선 그런 세력으로 섰던 게 전두환 대통령 때였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레이건 그리고 낙하선의 일본 수상까지 그렇게 기회를 만들 때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돼서 딱 올라타면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방금 김기용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친청하고 친명하고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지금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드디어 찢어지기 일부 직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오히려 그걸 갖다 더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뭉쳐야 될 판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가 분열을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분열이 되었냐면요. 요 소식도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정청래가 당원 1인 1표제도 통과시키고 이재명이 지금 일격을 지금 계속 가면서 거의 당을 접수한 것처럼 된 줄 알았는데 또 친명계 의원들이 70여 명 모여가지고요. 반 전청래를 외치면서 지금 뭉쳤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참 재밌는 예. 거잖아요. 이재명의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의 원래 이게 이게 전원이 지금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는 게 예. 정청래한테 힘이 있다. 그러니까요. 아니 대통령 된 지 한 6개월, 8개월 됐잖아요. 8개월 정도쯤 됐죠. 다 이재명계라고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계를 모았더니 70명.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반 안 됩니다. 반이 안 되는 건. 지금 어떤 걸 가지고 모았냐?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자고 노골적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 저 사람들 다 기록해서 다 아웃시켜야 되는데 근데 반청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이재명을 기준으로 비명도 아니고요. 정청래를 기준으로 반대입니다. 이게 중심인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볼 때 이미 이재명은 지는 해고 예. 정청래다. 근데 이게 왜 정청래냐? 정청래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개딸의 마음을 누가 갖느냐. 끊임없이 검찰을 악마하고 세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의 흥분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가 당신들한테 뭔가 먹잇감을 던져주고 그 정치적 흥분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정청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쪽에 있는데 처음에요. 지난해 8월에 전당대회 할 때 150명, 국회의원 150명이요. 박찬대를 지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청래는요. 한 10여 명뿐이 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이제 집권한 지 얼마 그렇죠. 되지 않았고. 예. 그런데 까보니 개딸들이 다 이쪽으로 몰렸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개딸이 주는 겁니다. 공천을. 이재명이 주는 게 아니고요. 개딸이 주는데 개딸의 양성소가 어디냐? 김어준이잖아요. 김어준. 딴지일보 게시판이 민심의 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재명이 대통령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이런 판을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뭐 딴지일보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뉴스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딴지일보에 지금 아니 이재명을 탄핵할 수 있다는 그런 글까지 지금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왕수박이 누군지 아십니까? 왕수박? 그러니까 멸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국민의힘 같다. 그러니까 겉에 보니까 퍼런 줄 알았는데 네. 잘라보니까 그 안에 잘라보니까 뻘겋다는 민주당 얘기 아니에요. 색깔의 예. 빨간색이다. 수박이라고 얘기를 예, 하는 게 예. 멸칭이잖아요. 예. 근데 개딸들이 왕수박이 정성호, 음. 이재명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게 지금 단순히 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여기서 탄핵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원이 뽑은 당대표 무시했다. 정청래 힘내라. 이성윤 최고 페이스북 올리고 검찰 살리고자 정청래 죽이는 거다. 근데 이재명이 뿌린 씨앗이 있어서 그래. 이재명이 껄핏하면 검찰 악마했잖아요. 검찰 나쁜 놈이고 악마라고 막 몰아갔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검찰한테 수사권을 남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딸들 입장에서 뭐지 이거? 우리를 이용한 건가? 자기가 권력을 잡으니까 그 수사기관 그 칼 끝이 아니라 손잡이를 잡으니까 이용한다는 거네. 왕수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딱 견적을 뽑아보니까 해볼만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명을 봤을 때 이재명이 지금이야 대통령이지만 그 전에 보면
그렇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적통은 아니죠. 예. 저기 변방 아닙니까? 변방. 운동권도 아니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나 그런 친문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번에 1인 1표와 그다음에 또 요번에 저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합당 관련해서 문서가 공개됐고 그다음에 또 요번에 특검 추천한 사람이 김성태 변호인인 이런 과정 속에서 합당 과정에서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원래 저희가 볼 때도 정청래가 조금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좀 간을 보다가 뭔가 발톱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청래도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톱을 드러냈고요. 저는 여기 합당이 중지돼서 끝났다? 아닙니다. 설 지나면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정청래 입장에서 친명계 사람들이 요번에 뭐 시도 지사 후보가 나갑니다. 예. 그럼 정청래 쪽 입장에서 저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안 되는 게 좋을까요? 정청래 개가 나간다고요? 이재명 계가 나가면 정청래 계가 떨어뜨리려고 그러겠죠. 하고 정청래 계가 나면 이재명 계가 떨어뜨리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승리하면 나한테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당대회와 가장 중요한 건 국회의원 배지들 입장에서는 총선입니다. 총선 공천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은 잔인하게 정치보복은 뭐 뒤에서 몰래. 본인 워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요번에 정청래 진짜 웃긴 게 당내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예. 근데 춤을 추고 딴지일보에는 이미 지금 민주당 다 먹었다고 그렇죠. 아주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분노는 나의 힘이란 게 있지만 정청래 입장에서는 나의 힘은 개딸이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쪽 분들 얘기, 민주당 쪽 사람들, 민주당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분들 제가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청딸이 60이고요, 명딸이 40이라고 그럽니다. 6대 4로. 6대 4.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6대 4 정도쯤 되면요, 진짜 분열하고 찢어지기 딱 좋은 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조금만 더 세를 모으면은 이쪽을 완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자기네들 세를 조금만 더 모으면 완전히 뭐 너희는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때가 딱 찢어지기 좋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천재 이루의 기회를, 이렇게 민주당이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뉴스를 이제 쭉 정리하면서 뽑았던 그 이유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방선거에서 사실 지금 막막하거든요. 언론도 저쪽이 장악되어 있는 상황이고 모든 행정 권력이 다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압박가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재명과 정청래가 지독하게 싸워서 거기에 국민들이 아주 환멸을 느끼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럼 국민의힘을 좀 지지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이게 핵심인데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야 그러면은 뭐 윤호계인 청년들을 다 버리겠다는 거야? 아니,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왜 그걸 그렇게밖에 못 알아들으십니까? 예. 그리고 무조건 다 잘라버리자고?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말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징계하고 겁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했어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은혜를 베풀 때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을 지키겠다고 지금 그 당협위원장들이 그때 좀 막 다 성명도 내고 그러셨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포용을 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 데리고 와 있어야지 그래도 지방선거 이기게 하고,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이 독재를 갖다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품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큰 그림, 저 사람도 인간이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할 텐데 이것들 다 징계해서 잘라버리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있는 그 속에서의 어떤 그 괴로움을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뭐 자꾸 뭐 부정선거판은 안 돼, 누구는 안 돼, 우리가 그러지 말고요. 일단은 지방선거 이겨야 돼. 여기로 모든 힘을 좀 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옵니다. 뭐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게
정치는 현실입니다. 예. 그 현실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여론조사가 오르고 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소용없어요. 선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현실로 봤을 때 장동혁이라는 사람 그리고 국민의힘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금 왜 여러 가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게 다 던지고 24시간 필리버스터하고 목숨 걸고 단식했습니다. 그 마음 여러분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이재명과 정청래가 너무 웃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일을 갖다가 사실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습니다. 유튜브 방송 많이 보시잖아요. 또 댓글도 잘 달아주시고 하시니까 여러분께서 야 지금은 말이야 일단 이재명 막는데 전력 투구해야 돼. 우리가 여기서 흩어지면 안 돼. 우리가 흩어져도 괜찮을 것 같지? 아니야 반드시 지는 거고 오히려 저쪽이 좀 분열할 그런 위기에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잘만 뭉치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 그런 희망의 말씀을 좀 많이 좀 해주시기를 그런 댓글들 많이 좀 달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 대변인께서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실 텐데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께 좀 얘기를 좀 하셨고요. 예, 예, 포용도 포용 나름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그래서 잘라내야 한동훈을 그래서 잘라내는 겁니다. 기회를 주고 충분히 포용하려고 했는데 그걸 걷어차는 사람들 그럼 그땐 잘라내야죠. 그러나 요만큼의 어떤 그 흠결 때문에 순간의 어떤 잘못 판단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정말 가장 큰 이재명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짓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8일 동안 단식하면서 목숨 걸고서 진짜 고민했던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기용 대변인도 만만치 않게 국민의힘의 대변인으로서 지금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신 거니까요. 제발 좀 분노는 사기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김기용 대변인도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김기용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